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망친 경제를 자신이 살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만나 우크라이나전 종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2기 첫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기가 잘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총평 한번 듣겠습니다. 크게 이제 18분 동안 얘기한 걸요.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경제적으로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엉망으로 했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낮추고 18조 달러나 되는 것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내 문제도 굉장히 안전해졌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지금 불법 이민자 있는 사람들 다 추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8개의 전쟁을 자기가 중재해가지고 다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감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민들이 전부 다 부유해질 것이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하필 이때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에서 39% 정도거든요. 네. 굉장히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초가 돼서 연말 연시가 되면 사실상 비행기에 트래픽이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하고들 시간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무슨 뭐 트럼프가 어떠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낮은 지지율,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그 뉴욕 시장, 그다음에 버지니아 주지사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민주당이 다 당선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반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성탄절하고 연말 연시에 자신에 대한 호감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자화자찬을 좀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물가 속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민심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내년 되면 이제 엄청난 호황이 올 거야. 이 한마디로 좀 민심이 잡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자신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민심이 그렇게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하는 것은 뭐 좀 두고는 봐야 될 겁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감세 정책이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우리는 OBBA, 그러니까 우리 그냥 흔히 세속적으로 얘기할 오빠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 공제 세율도 좀 높여주고 자녀 세액 공제도 이렇게 또 상향해주고 팁이라든지 또는 초과 근무수당 같은 거는 돈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없애서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평균 요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관세로 들어온 것들을 나눠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 소득이 10만 불 또는 15만 불 이하의 그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나눠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감세 정책과 관세로 인해서 들어온 돈을 다시 환급해주는 이걸 통해서 보면 아마 개인당 한 3,775불 정도 지금 이렇게 추론해 놓은 거 보니까요. 네. 그 3,743불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마음이 확 바뀌겠느냐? 지금 발언한 것 가지고는 마음이 안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년 봄에 이걸 다 이제 풀게 되거든요. 또 적용되는 것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장에 이 돈이 꽂히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 본인 입장에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왔다. 네네. 그 규모가 18조 달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계한 걸 보니까 한 9조 6천억 달러. 예.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한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더 트럼프 이펙트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외국에서 투자기를 한 것이 뭐 카타르가 1조 2천억, 뭐 UAE가 1조 4천억, 일본이 1조 이렇게 다 합하면은 이게 이제 9조 6천억 정도 된다. 6천억 불 정도 된다. 요것도 좀 부풀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18억 불이라고 그랬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거의 뭐 2배가 되는 수준이잖아요. 왜 그럼 18억 불을 얘기했겠느냐 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도로도록 돼 있는 이제 9조 6천억 불에 이것이 이제 다시 투자가 돼 가지고 생산되는 그 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 이것까지 합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들어오게 될 관세로 인한 수입 이것까지 합하면은 그게 이제 18억 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18억 불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좀 과장해서 부풀리는 그거하고 좀 맞닿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18조 달러 이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외교적으로 8개 전쟁이 종식된다. 또 중동 평화를 가져오면서 강한 미국의 귀환을 강조하게 됐는데 8개 전쟁 종전한 건 맞습니까? 우선 뭐 전쟁 자체도 8개는 아니고요. 네. 또 나머지 이제 6개라고 하더라도 그 6개 전쟁이 사실상 잠시 종전이 됐다가 다시 이제 또다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도표를 하나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3,000년 만에 뭐 평화가 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1단계는 이제 진행이 됐지만 2단계 소위 말해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의 철수 이것은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교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태국하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국경지대에서 교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에서 이게 이제 협상이 타결이 돼 가지고 휴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6주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지금 탱크가 동원이 되고 전투기가 동원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가 이걸 중재해 가지고 휴전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인도의 모디 총리는 아니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나 휴전한 거 아니야라고 이걸 뭐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르완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1월 달에 뭐 이렇게 있었는데 12월 달에 적어도 이게 그 백악관으로 양국의 그 정상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신 트럼프 대통령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거기에 평화협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4일 만에 또다시 전투가 일어났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뭐 세르비아하고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993년도 이후에 전투가 있었지만 그 뒤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수로 문제 그다음에 댐 건설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쟁이 아니고 외교적 분쟁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서 8개 전쟁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8개 전쟁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네. 6개 전쟁조차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이렇게 9개월 동안에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또다시 이렇게 분쟁 속으로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145만 명의 군인에 대해서 특별수당, 이른바 전사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역시도 보통 이제 군인에 대한 예우는 꽤 많이 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의미를 가진 겁니까? 미국은 이제 군인들에 대한 엄청난 예우를 하죠. 네. 우리가 뭐 이제 소고기 같은 거 투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뿔 같은 거는 전부 다 미군 부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군들한테 가장 좋은 이제 미국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제일 먼저 공급해 주는 게 미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군에 대한 그 미국 국민들 또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O6라고 하면은 이제 O1, 2, 3면은 이제 위관급, 4, 5, 6는 이제 영관급, 그러니까 대령 이하 네. 요 인원들 145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당 1,776불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1776불이겠어요. 미국 독립한 날이 네. 1776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겠다. 그럼 언제 주겠느냐?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에 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이 워낙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군인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것도 선거를 앞둔 그런 여론의 반전을 노린 그런 하나의 행동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 이미지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뭐 양쪽을 왔다 갔다 하지만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 분위기가 좀 잘 되겠습니까? 종전 협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종전 협상이 그렇게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1월 말에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평화협정안 만들었잖아요. 28개항에 걸쳐서. 그런데 그걸 이제 받아본 이제 유럽이나 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항복 문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러시아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 뒤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수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19개 항 또는 20개 항으로 만들어서 러시아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이제 여기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걸 갖고 와 가지고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16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미국 대표단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정상들 같이 모여 가지고 이 평화안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했습니다. 그 토의하는 날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중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잠수함을 폭파시켰고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해서 공중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가스 시설을 폭파시켰거든요. 우리 정도의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주말 정도 되면은 아마 미국 대표단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만나가지고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의논을 할 텐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이거 뭐 절대로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내가 원래 했던 그 뭐라고 할까요? 특별 군사 작전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그 특별 군사 작전의 목적이 원래 우크라이나는 내 영토니까 그거 내가 빼앗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토의 동진을 갖다가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말에 이렇게 마이애미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서로가 많이 이렇게 좀 털렸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한 번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다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조금씩은 수렴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모인다고 해서 이것이 딱 결론 난다고 좀 보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미국이 이제 대만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한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서 16조 원 규모의 무기를 또 판매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얘기할 때는 그렇게 좀 안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대만에 지원하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스스로 지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아틀라스 가티, 그러니까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만 방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판매한 무기들을 보면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82문 그리고 에이테킴스 같은 경우에는 420발 정도 가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바로 중국의 연안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륙 함대를 갖다 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고요. 자폭 드론도 이번에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 자폭 드론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구상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지옥도, 그러니까 헬스케이프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중국군이 대만으로 침공해 오면은 수천 대의 드론이 떠가지고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옥도 개념이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도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고 아마 내일부터는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대만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을 통해서 검증된 무기들을 이번에 줌으로써 비대칭 전력을 대만이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갖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데 그 초점을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